안녕하세요. 2024년 충남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 사업에 함께 하신 예술단체 그리고 예술인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올해 사업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온라인으로 마련한 운용지침 설명회 자리입니다. 앞으로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지만 꼼꼼히 잘 챙겨서 올 한 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안내 순서입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 사업 소개 먼저 드리고요. 사업 일정 그리고 사업 수행 준수사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원금 운용 지침 그리고 교부 집행 정산에 관한 사항 말씀드리고 평가 모니터링 및 환류 계획 그리고 후원 명칭, 문화포털, 예술인 복지사업 저작권 상납 안내까지 이렇게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 사업 소개는 2024년 중점 목표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술지원의 공익적 가치와 고른 기회를 위한 선순환 예술 생태계 강화를 매우 큰 저희가 목표로 두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예술지원 단계별 공정지원 체계 강화도 저희가 되게 목표로 두고 중점하고 있는 사항이고 1월부터 3월까지 그런 과정을 지금 거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중점 목표는 발표에서 과정으로 그리고 확장과 지속을 위한 교류 협력 예술 협업 활동 강화인데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는 이 과정 지원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함께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구조는 크게 저희가 충남 문화예술 지원 사업과 이제 공연전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 충남 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저희 뭐 공고나 이런 걸 통해서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려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창작 발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기초 순수 예술 고도화를 위한 지원이고요. 그리고 창작 과정 지원 전환의 시기 대응을 위한 두 가지 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고요. 예술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그런 두 가지 사업 진행하고 있고 지속과 확장 기반을 위해 저희 거점 지원 사업으로 또 두 개의 사업을 이렇게 총 15개의 단위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올해 사업도 추진을 합니다. 사업 형태는 보조금 직접 지원 사업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간접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낙 저희가 여러 채널로 이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이제 주지하고 계실 것 같고 향후에 이제 간접 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 또 역량 강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일정은 저희 공모 심의를 통해서 오늘 4월 5일 설명회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고 설명회 마치자마자 바로 이제 지원금 교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지원 신청서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엔카스의 시스템을 올려서 교부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을 한 후에 교부를 하고요. 그 이후에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 실행 완료 시점은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이행을 해주시고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 마무리 절차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평가 모니터링이 5월부터 11월 진행 예정인데요. 추진 여건에 따라서 다소 이 일정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현장 평가와 사업 모니터링이 있을 예정이고 재단 담당자도 함께 현장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이제 교류 협력 활동 강화 기획 사업으로 예술인들을 직접 만나는 이런 과정들을 많이 가질 예정이고요. 그 안에는 이제 간접 지원 과정이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다원예술, 사회적 가치, 특화 그리고 예술교류 사업으로 해서 그 고도화를 위한 그 세 개 사업에 대해서 또 별도로 간접 지원 과정도 이렇게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고 예술인 의견 청취나 뭐 여러 가지 성과 공유 등을 통해서 올해 사업이 잘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재점검 받고 내년 사업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하면 저희가 보탬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청취를 갖는 환류 과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산 및 결과 보고는 이제 모든 정산은 12월 전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사실은 단체와 개인이 사업 종료를 하신 후 1개월 이내에 그 최초 보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워낙 건이 많아서 그 확정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기서 제출 기한이라고 하는 거는 최초 정산 그 실적 보고를 하는 최초 시점이 개인별 사업 종료, 단체별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수행 준수 사항으로 저희 이제 주요 안내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나 이메일, 문자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수시로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락처가 변경됐을 때 주요 안내를 전달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서 재단 담당자한테 꼭 연락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선정 단체의 대표자나 이제 예술인 본인이 이렇게 변경이 된 경우에는 그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의 내 정보방에 가셔서 내 회원 정보나 그 연락처 변경 이런 게 좀 추진이 필요하고, 선정 단체의 뭐 대표자나 본인이 아니고 담당자인 경우에는 그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그 교부 변경 신청의 사업 담당자 변경을 클릭하셔서 변경을 신청해 주시고, 그 후에 바로 재단 담당자한테 유선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 포기 기간 운영은 4월 29일 월요일까지, 그 저희가 이제 선정 확정 공고가 이제 3월 29일에 나갔는데요. 1개월 이내의 사업 포기 기간입니다. 그래서 중복 선정이 되었던 그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충남예술지원과 지역특화문화브랜드, 그리고 충남예술지원과 레지던스 프로그램, 충남예술지원과 공연장 상주단체는 1단체 1사업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만약에 이제 두 가지 사업이 다 됐을 경우에는 한 개 사업만 신청을 하시고 나머지 사업은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이제 그러니까 주지하셔서 꼭 신청을 해주시고요. 또 이제 해당 단체나 개인이 이 지금 최종 결정 뭐 지원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을 한번 판단하셔서 이 지원 결정을 수용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하신 후에 사업 포기가 이제 부득이하게 있는 경우에는 기간 안에 사업 포기를 해주셔야 향후에 이 포기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 한 달 이후에 사업 포기를 하시게 되면 이제 다음 회차에 지원 사업 심의 과정에서 이제 배제될 수 있다라는 점 꼭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포기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예비 후순위에 따라서 후순위 사업을 선정하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자들께 별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 지원금을 교부를 이제 신청하시고 교부를 받으신 이후에 사업을 취소하시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이제 반납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좀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기 신청은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문화예술지원, 저희 문학, 시각, 음악, 연극, 무용, 전통, 그리고 지역특화문화브랜드 기획지원이 이제 동시에 된 경우, 또는 이 충남예술지원의 각 항목과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이제 동시에 된 경우, 또 충남예술지원과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이 이제 동시에 선정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태기를 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포기 절차는 이제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셔서요. 요 지금 저희가 안내드린 것처럼 교부 변경 신청 선택하시고 사업 포기 관리 선택하신 후에 그 신청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하시면 이제 기관 관리자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또 이제 간접 지원 과정 포함 사업이 사전에 좀 저희가 또 안내를 드려야 될 텐데요. 충남 다원예술 사회적 가치 특화, 예술교류 지원 이 세 개의 사업은 기존에 이제 보조금 직접 지원 공모 형식에서 나아가서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교류 협력 활동 강화, 그리고 이제 전문가 멘토링 등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저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혹시 이 부분이 참여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사업 그 포기 기간 중에 좀 더 여러 가지 여건을 그리고 조건들을 좀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사업에 참여하시는 걸 확정하시는 거고요. 이 여건상 좀 쉽진 않다라고 하시면 좀 미리 포기 의사를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추진 흐름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 공유나 교육, 그리고 체험 강화, 기획 고도화하는 전문가 멘토링이 이제 뭐 선행이 되거나 아니면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후에 그 직접 지원이라는 사업, 그 지금 현재 저희 이제 선정 결과에 나갔던 그 보조금 지원액을 교부 받으셔서 각각의 사업을 수행을 하시고 정산 실적 보고가 함께 된 이후에 이제 환류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네. 그 다원예술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지원 신청서에도 잘 명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024년 사업 계획을 내시는 게 아니라 그 기획안을 좀 준비해서 내주십사. 그래서
이후에 이제 선정 이후에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서 간접 지원을 함께 해서 여러 가지 기획을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충남 다원예술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사회적 가치 특화는 그리고 이제 예술교류, 충남 예술교류 지원은 이미 그 지원 신청서에 그 적시하신 그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추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나 거기에 이제 교육이나 활동 강화 체험 등이 필수 참여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사업은 다른 보조금 직접 지원 사업하고 달리 워크숍이나 네트워킹 멘토링 참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회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시는데 들어가는 이제 경비들도 있고 해서요. 다른 기존 사업은 예술인 아티스트 피를 20% 이내로 저희가 이제 책정을 해놨는데 요 세 개 사업에 한해서만 그 예술인 아티스트 피를 25%까지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사업 준수사항입니다. 사전 사업 이전에 실사업이 시작되는 이제 사업을 저희가 사전 집행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데 그 지원금 교부 가능 시기를 4월 30일로 잡은 것은 이제 지금 오늘 신청을 하셔도 여러 가지 절차 그리고 이제 재단 내에서 이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최소 시간을 저희가 이제 감안했을 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게 사실 4월 30일 전후입니다. 근데 그 전에 실사업을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 경우는 반드시 재단 담당자한테 사전에 연락을 하셔서 교부 신청서에 그 사전 사업 확인서 등록을 하신 후에 그 재단 담당자 검토 후에 승인을 하고 지원금을 교부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좀 열어놨고요. 이 사전 집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금이 이제 교부 되기 전 상황인데 부득이하게 이제 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반드시 재단 담당자와 협의를 좀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엔카스에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는 사전 집행 확인서를 등록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담당자 검토 후에 지원금 교부 이체까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준수 사항으로는 저희가 이제 실사업 기간은 보통 실제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공연이 있으면 그 공연의 어떤 시작일부터 종료일, 그리고 전시가 있으면 전시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를 실사업이라고 하고, 총 사업 기간은 사업 준비 기간부터 정산 성과 보고까지 포함한 사업의 총 기간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총 사업 기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두시면 나중에 정산하실 때 이게 이제 막혀버려서 정산 보고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 사업 기간은 최대한 많이 열어두셔서 저희가 시스템 그 상에는 거의 11월 30일까지라고 이제 적어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게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실제 사업 기간은 대신 명확하게 적어주셔야 향후에 저희가 현장 모니터링이나 여러 가지 사업 그 점검을 나갈 때, 그리고 실제 그 함께 하시는 예술인들의 어떤 그 고용보험 기간 이런 것들을 잘 산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실사업 기간은 잘 명시를 하시면 좋겠고, 교부 신청 기한이라고 저희가 이제 안내 드리는데, 실제 사업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전시가 또는 공연이 시작되는 시작일이 있습니다. 그 기준 30일 이전에, 그러니까 30일 이전에 교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우 촉박하게 사실은 굉장히 짧은 공연이나 전시를 바로 눈앞에 두고 이렇게 교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조금 어렵고, 또 준비하시는 우리 단체나 예술인 개인도 굉장히 부담이 크실 겁니다. 그래서 실사업 기간 시작일 30일 이전까지는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산 기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사업이 이제 종료가 되시면 최초 제출 일자를 30일 이내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산 마감, 전체 사업 정산 마감은 11월 31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 처리 기한에 대한 이 어떤 개념을 조금 잘 주지를 하시고 기한을 준수하실 수 있도록 함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무사항으로 저희가 안내드리는 게 인권경영 노력과 성희롱 성폭력 피해 방지 노력입니다. 그래서 인권경영은 저희가 별도로 서약서도 좀 이렇게 드리고요. 함께하는 모든 이 예술인들, 그리고 여러 스텝이나 뭐 기술 인력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권경영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 성희롱 성폭력 피해 방지 노력도 지금 뭐 가이드라인을 떠나서 이미 이 문화예술계의 그 여러 가지 폐해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뭐 목도되기도 하는데요. 저희 지역
예술계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예술인들 그리고 단체에서 적극 나서주시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인터넷 신청을 통해서 뭐 예방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고 혹시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그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2023년부터 이게 법이 생겨서요. 아예 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의한 그 법률 제17조에 의거해서 작년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 시 교육 수료증을 제출을 필수로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다 모두 협조를 잘 해주셔서 매우 잘 이루어졌는데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는 온라인 교육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 요 지금 저희가 별도로 이제 자료집에서도 안내를 쭉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페이지에 이제 회원 가입하시고 여러 가지 뭐 강좌 신청하셔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료증을 발급을 하시면 되는데 요 내용을 저희가 이제 지침에도 자세히 놔둘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학습 방법이 이제 로그인 하시고 뭐 이런 목차 선택해서 강의 재생하신 후에 이게 이제 11월 30일 안까지 계속 상시 수강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 내용 잘 주시하셔서 본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술인 단체면 단체 대표자가 이걸 대표적으로 수료증을 출력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 예술인 개인인 경우는 개인 본인이 이거 수료증을 출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단체 대표자와 개인 외에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런 예방교육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많이 주변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원금 운용 지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남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절차와 기준을 정리한 지침이고 모든 사업자는 본 지원금 운용 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반드시 준수해서 지원금 운용에 착오가 없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완료 기간은 2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단 사업 변경 등 재단의 사전 승인을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재단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 기간은 실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하시고 실적보고 제출 필수이시고요. 정산 및 결과보고 최종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간혹 저희 정산 결과 보고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내에서 여러 가지 검토와 서로 상호 보완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하는 기간이 아니고 실제 최초 제출일이 지금 실사업 종료 30일 이내라는 거 숙지하셔서 함께 협의하셔 잘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금 집행 원칙 준수는 여러 번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정확하게 지원금을 집행해 주시고 보조사업 예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인출은 불가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집행 금액 환수 조치 예정입니다. 또 보조금 통장 잔고를 영원인 것을 확인하셔서 최초에 신청하실 때 영원 처리되어 있는 보조금 통장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보조금 통장 연동 체크카드 결제 준수를 원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사례비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좌 이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행 제한과 금지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해 주시고요. 여러 위반 처리 기준도 있습니다. 함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연도를 넘기면 실제 집행이 어렵고요. 그래서 집행 잔액 및 또 발생 이자를 반납하실 의무가 있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은행 수수료들이 발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체 수수료나 공인인증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의 사업비에서 사실상 집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부담 처리에 관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문제 발생 시에 지금 지원금의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문제 발생 시에 지금 지원금의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는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 사전에 예방교육을 반드시 준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표준계약 필수사항이 매우 중요한 요건인데요. 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거래관계 특히 사례비 등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 및 그리고 문화용역 간이계약 양식을 준용해서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에 따라서 계약서 내의 계약기간 시작 종료일을 반드시 명시하셔야 되고요. 또 사례비 지급 대상자 표준 계약서와 영수증 사례비 지급 내역 작성을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자료집 책자에 서식이 들어있는데 계약서 문체부 표준 계약서입니다. 출연 창작 기술 지원 참조하셔서 상황에 맞게 조정하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원천 징수 의무인데요. 사례비 지급하실 때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원천 징수를 이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술인과 예술단체는 출연료, 연출료, 안무료, 기획자와 사례비 스태프 인건비 등 각종 수당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법에 따라서 원천 징수 후에 관할세 세무서에 신고하고 또 세금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국세, 지방세 각각 하셔야 되고요. 역시 자료집 책자 부록에 이 내용이 자세히 들어 있습니다. 함께 꼭 체크하셔서 차질 없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정예술단체 대표자 사례비 인정이 함께 진행이 되는데 단체 대표자의 역할이 분명한 경우로 증빙되는 경우에만 사례비를 인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원금의 20% 이내이고요. 기획자 사례비는 지원금의 5% 안에서 인정을 해드리고 기타 출연료, 연출료, 안무료, 연구비, 원고 집필료 등은 지원금의 15% 이내에서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5%와 15%를 하면 합계 20% 이내에서 인정을 해드리는데 단 지원 사업의 규모가 큰 집중 지원 사업 중에서 지역 특화 문화 브랜드 기획 지원은 총 지원금의 10% 이내,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은 총 지원금의 5% 이내로 대표자의 역할이 분명한 경우에는 사례비 책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예술인, 개인, 본인 창작 활동비, 아티스트피 인정입니다. 예술인 개인의 본인 창작 활동비를 인정해드리는 제도인데요. 지원금의 20% 이내에서 인정을 해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 지원 과정 포함 세계사업, 다원예술, 사회적 가치 예술교류 지원은 지원금의 25%까지 본인 창작 활동비 아티스트피를 인정해 드립니다. 단 상기 모든 사업의 아티스트피는 최대 1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선정예술단체의 대표자 그리고 선정예술인 아티스트피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세금 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선정단체 대표자나 본인의 경우 본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 대신에 사업 참여 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 선정예술인 개인은 본인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 확인서 제출은 필요치 않습니다. 선정단체 대표자 그리고 선정예술인은 본인에게 원천 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천 징수 없이 사례비를 우선 전액 지급을 하지만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이전에 발생하신 여러 가지 소득세에 대한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고지를 해드리더라도 인지가 안 되신 경우에 이런 가산세 같은 것들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가산세는 또 자부담 처리하셔야 되는 만큼 반드시 이 기한을 꼭 숙지하셔서 불이익 없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서 양식도 사업 참여 확인서와 종합소득세 납부 이행 확인서를 저희 지원금 운용 지침에 넣어드렸으니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작이 되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여러모로 번거롭고 또 이것이 필요한가 효용 가치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셔서 초기에는 진행을 안 하신 분들이 있었지만 점차 많이 안착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필수 이행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지원금 교부 이전에 예산 집행한 내역은 불인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사업 집행에 대해 재단이 인정한 건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 사전에 업로드를 하시고 지원금 인정을 받으시도록 재단을 통해서 함께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간 내에 정상과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행위에 부득이하게 조치될 수 있음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과세 사업자 부가세 집행 불가는 지원금으로는 공급가액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가 거의 안정화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시에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수칙을 준수하고 혹여 무관중 행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계획서를 필수로 해주시고요. 이 사항의 적용 여부는 추후 사항에 따라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교부 집행 정산에 대한 내용도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작년부터 사파를 만들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재미있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지원 확정이 되시면 지원금 통장을 만드셔야 됩니다. 지원금 전용 통장 개설을 가까운 은행에서 통장과 연계한 지원금 전용 카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단체 혹은 개인 명의의 통장이 있다면 반드시 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통장 사본을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조금 전용 카드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명의 통장과 카드를 개설하셨다면 재단 홈페이지에서 교부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교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원 신청하시는 것에 비해서 지금 사실은 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규모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적정하게 사업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안배하셔서 잘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시작 1개월 전까지는 교부 신청을 제출해 주셔야 되시고요. 최대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지만 여러 건들이 몰리거나 또 반려나 이런 협의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간을 감안해서 반드시 조금 여유롭게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원금 집행은 카드 결제와 계좌이체를 쓰시면 되는데 계좌이체는 사례비에 한해서만 되고요. 또 현금 지급은 절대 불가능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집행의 계좌이체는 ATM기를 통해서 그리고 카드 결제는 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건비 집행하실 때는 원천징수액 그리고 예술인 고용보험료 개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좌이체하시고 원천징수 신고하신 후에 세금 납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 표준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납부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주셔야 향후에 정산 시 어려움이 없으시고요. 그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 가입 보험료일은 수시 변경되지만 현재로서는 확정되어 있는 요율이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서 예술인 고용보험도 의무 가입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원천징수 신고는 가까운 지역 세무서에서 하실 수 있고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아주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액 인건비는 인건비를 지급하신 후에 다음 달 1일에서 10일 사이에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되고요. 기간 이후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가산세는 지원금 집행이 불가하고 자부담 처리하셔야 됨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 사항으로는 상근하는 직원, 상시 근로자의 급여성 인건비는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해 주시면 되고요. 65세 이상은 제외 대상이고 월 보수 50만 원 미만도 적용 대상이지만 저희 사업이 대부분 1개월 미만 단기 계약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은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가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으로 전화를 해주셔도 되고요. 반드시 내용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단체 대표자와 예술인 사례비 집행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참여 확인서와 종합소득 신고 이행서를 반드시 붙여주시고 이후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치지 않고 불이익 받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이체, 카드 결제 집행하실 때는 여러 가지 요건 챙겨야 될 서류가 있는데요.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사본, 증빙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미리미리 잘 챙겨주셔야 향후 정산에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100만 원 이상 거래하시는 경우에는 비교 견적서도 필수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 방법도 간단하게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데요. 충남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 정산서 양식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실제 정산서 보시면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편하게 다 넘어가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수입이나 여러 보조금법에 의해서 저희가 기재해 놓은 사항이 있는데 해당 사항 없으시면 바로바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영수증은 준비해 주셔서 모든 증빙을 잘 미리미리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카드 영수증이나 잉크가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우려를 대비해서 사전에 복사를 해 두시거나 스캔을 해 두시면 향후에 잉크가 날아가는 경우에 대해서 여러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산 증빙 서류 정리도 계좌이체권에 대해서는 입금증과 원천징수 영수증, 그리고 예술인 고용보험 영수증도 필수고 인건비 지급 내역서, 인건비 영수증,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내셔야 합니다. 카드 결제권은 세부 내역에 포함된 영수증과 증빙사진 첨부해 주시고요. 재료비 등은 입금증, 견적서, 세금계산서, 증빙사진, 사업자 등록 증민, 통장사본 첨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 견적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증빙해야 할 영수증이나 입금증을 분실했을 때는 카드 회사 그 은행에다가 확인하셔서 재발급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산서는 교부신청서에다가 작성한 세부 예산 내역을 기입하고 집행액은 실제로 사용하신 예산 내역, 집행 내역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수증은 전체 내용이 잘 보이도록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 업로드 하실 때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산서 제출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순차적으로 정산서를 확인을 하다 보니 예술인분들께서 잘 챙겨주셨는데 빨리빨리 확인이 되지 않아서 많이 애가 타실 텐데요. 일단 최초 정산서 제출이 1개월 이내에 진행이 되면 저희가 한 건 한 건 꼼꼼히 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늦어지는 경우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액과 이자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산이 완료가 되면 사업 담당자께서 잔액과 발생 이자를 안내를 드립니다. 잔액과 이자를 반납을 해주셔야 되고요. 계좌도 여러 가지 분리해서 혹시 입금을 하시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잔액과 이자가 반납이 완료돼야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 예술지원팀에 문의 주시면 하나하나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관리 흐름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참여예술인, 참여단체, 그리고 재단의 역할을 이렇게 좀 분리를 했습니다. 신규 보조금 통장을 신규 개설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잔액 영원인 통장도 가능하시고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의 교부 신청서 제출을 예술인과 예술단체에서 해주시면 후에 저희 충남문화관광재단이 검토를 하고 혹여 저희 예산 편성 기준에 어긋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재보완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보완이 완료되면 지원금을 교부하고 그런 후에 사업 추진하시고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통해서 정산과 성과 보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확정 통지는 재단이 해드리고 잔액, 이자 반납은 선정단체와 예술인께서 해주시는 그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타 공공지원금 사업과 혼용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간혹 단체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성 금액이 오가는 그런 입출금 통장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공공지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나중에 그걸 규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십니다. 다른 용처가 있는 통장을 쓰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전용 통장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설은행은 여기 지금 적어드리는 것처럼 제1금융권에서 개설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신규 통장이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 잔액이 0원이어야 됩니다. 통장 연동 체크카드도 발급이 필수입니다. 이게 중요사항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금을 교부받은 통장에서 사업 운영 단체나 개인이 관리하는 별도 통장으로 금액이 이체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공금 횡령의 소지로 간주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향후 관련 지원 사업 선정, 배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착오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과 카드 거래 내역이 연동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향후에 정산하실 때 굉장히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농협은행에 가시면 문해진흥기금 보조금 결제 전용 통장 체크카드를 발급해달라고 저희 관내 시중 농협은행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발급을 해주실 텐데요.
지원금 전용 계좌 개설하실 때 이렇게 개인 선정자는 본인 성명으로 해주시고 단체명 그리고 고유번호 개인 사업자명을 넣으셔서 전용 계좌를 개설해 주시면 됩니다. 은행에 가셔서 보조금 통장을 새로 발급받고 싶은 경우에는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상단에 지원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 지원 관리 메뉴에 들어가셔서 나의 지원 신청 현황 보기 조회가 있는데요. 선정 확인서를 클릭하시면 확인서가 보이실 겁니다. 출력을 하셔서 은행 제출하시면 통장 발급이 진행이 되고요. 말씀드렸던 보조금 전용 카드를 발급받고 싶은 경우 이러면 정산이 수월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협은행 통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농협은행을 새로 개설하시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농협에 가셔서 문예진흥기금 보조금 결제 전용 체크카드로 발급받고 싶다고 말씀을 주시면 되고 방법은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교부 변경 신청 메뉴를 클릭하시고 사업비 카드 발급 신청 메뉴를 누르시면 보조금 카드 발급 신청서가 있습니다. 출력하시고 관리 번호는 반드시 기재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런 후에 농협은행에 가셔서 카드 발급을 하시면 되는데 특히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은 굉장히 사업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산 집행과 정산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필수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은 농협은행에서 통장을 만드시고 보조금 전용 카드를 발급받으셔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이 부분은 필수 적용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교부 신청서 작성 안내는 재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부 신청서 한글 양식을 활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원금 교부 신청 사이트는 지원 신청해 주셨던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서 똑같이 해주시면 되시고요. 시스템 관련한 내용은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고객센터에서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간혹 원격 지원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는데요. 저희 예술인과 예술단체에서 여러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고객센터 1577-87로 하나번으로 전화하셔서 여러 가지 협조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부 신청 절차 안내 드립니다.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접속하시고 교부 변경 신청 선택하시고요. 신청 관리 선택하신 후에 교부 신청서 작성하셔서 업로드를 하시면 되는데요. 교부 신청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 각종 서식과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잘 작성을 하신 후에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 등록을 하셔서 저희 쪽으로 반드시 제출을 눌러주셔야 저희 쪽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꼭 챙겨주시고요. 그런 후에 승인을 거쳐서 보조금 교부가 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혹여 변경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미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그리고 보조금이 교부가 됐는데 변경을 하시는 경우는 동일하게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교부 변경 신청 선택하시고 신청서 변경 관리 선택하신 후에 변경 신청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넣으시고 저희 관리자와 담당자와 협의하셔서 변경 사항을 상세히 작성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고 저희 쪽에서 변경에 대한 승인을 해드리면 변경이 완료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산 편성 기준입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사례비, 그리고 홍보비, 제작비, 발간비, 기타 운영비, 임차료에는 대관료, 임차료, 그리고 복리후생비에는 그 예술인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이 이렇게 지금 들어 있습니다. 선정자 개인 본인 사례비와 단체 대표자 사례비는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금의 20에서 25% 이내 편성 가능하시고요. 각종 사례비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예술인 고용보험을 지급하시면서 사례를 하실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제작비인데요. 무대 세트, 표구 제작 등이 가능한데 간혹 자산 취득성 굉장히 작은 소품이더라도 자산 취득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 편성에 제한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사업을 위해서 직접 사업에 쓰이는 그런 제작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발간비, 도록, 서적 발간도 가능하시고 운송비도 가능하십니다. 사업 운영에 대한 작품 전시 이런 거에 따른 운송비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관료, 임차료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기준이 조금 더 추가로 있습니다. 상주단체 사업비는 필수 프로그램과 선택 프로그램 추진에 소요된 직접 경비가 있고요. 그리고 운영비는 사업 운영비, 인건비 등의 사업 운영비가 있고
공연장 필요 경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 비율을 반드시 준용을 해주시고 저희가 지원금 운용 지침에 매우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법에 따라서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회계검증 수수료를 상주단체 운영비에서 편성을 하실 수 있고요. 중요사항으로는 상주단체의 대표, 사무국장 등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의 거래가 불가하다는 점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사업도 예산 편성에 추가 적용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항목으로는 기획자, 큐레이터 사례비 편성하실 수 있고요. 입주 작가 창작 활동비 월 최대 60만 원 이내에서 편성 가능하시고 재료비 지원도 가능하십니다. 준수 사항은 단체 대표자 이외에 기획자 배치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며 기획자, 큐레이터 등의 보조 인력 사례비는 전체 지원금의 15% 이내에서 편성하실 수 있고요. 사업 추진비는 전체 지원금의 3%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스튜디오나 그리고 입주 작가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식비와 다과를 지급하실 수 있는데 사업 예산은 올해 행안부 지방 출자 출연 기간 예산 편성 지침과 집행 기준에 근거해서 15,000원 이내에만 허용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칭 지원제가 저희 운영되고 있는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과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이 매칭 지원제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년 연속 지원 대상한 단체에 한해서 4회배수 연도에만 적용을 해서 4년 차에는 보조금 70%, 자부담 30% 비율로 매칭 지원제를 실시하고요. 6, 7년 차에는 그냥 지금처럼 현행처럼 지원을 하고 8년 차에는 이 매칭 지원제를 적용해서 8년 차에 보조금 70%, 자부담 30% 비율로 운용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매칭 지원제 적용 방식은 자부담을 먼저 우선 집행을 하셔야 되고요. 자부담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부담 정산이 완료된 내용을 보여주시면서 교부금 신청을 해주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예산 편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비는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근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단체 운영 경비, 여러 가지 공과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 종료 후에 자본적 성격으로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한 경비, 노트북, 모니터, 프로젝터, 그래픽 카드, 여기 지금 기재되어 있진 않지만 외장하드 같은 것도 들어있고요. 중요한 사항이 이제 전시를 하실 때 액자 프레임을 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도 자칫 자본 성격으로 보여질 수 있어서 액자가 아니라 표구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타 불인정 경비는 식대와 출장비, 업무 추진비, 유류대, 그리고 중요사항인데요. 각종 사업의 시상금이나 심사비, 기념품 등은 저희 보조금으로 절대 쓰실 수가 없습니다. 각종 수수료도 마찬가지고요. 행사 답사 성격의 여러 가지 교통비나 숙박비, 유류대, 그리고 가산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납부나 이런 것에 대한 지연에 대한 가산세 세금과 고용보험 납부 가산세 등도 보조금에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전용 카드 사업 제한 업종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기 내용 중에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과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은 일부 예외 적용인데 재단 사업 담당자와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은 경비로 지원금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시거나 여러 대체 자료나 사유서 등으로 재증빙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환수 조치가 된다는 점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집행 단계입니다. 대원칙은 앞서 다 말씀드린 거고요. 투명하고 정확하게 지원금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은 마찬가지로 재단과 사전 협의 후에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심의하셨을 때 애초에 저희가 지원 신청서로 심의를 했을 때 지원 목적이 현장에 위배되는 경우에 위배되는 내용의 사업 변경은 불가능하고 경미한 사업 내용의 변경이라도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을 하시면 향후 사업평가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변경하실 때는 담당자 사전 협의해 주시고요. 아주 경미한 사항들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꼭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통해서 여러 가지 변경을 진행해 주시고 혹여나 승인이 되지 않는 예상 과목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부적정으로 환수될 수 있어서 반드시 프로그램 운영기간 내에 계획을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로 현금 인출하면 집행금액 환수 조치가 진행되고요. 결제하실 때 카드 집행해 주시고 개인 사례비 등 카드 사용이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만 계좌이체 하실 수 있고요.
철저한 정산 방식에 의거해서 사례비 지급을 제외한 나머지 계좌이체는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점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지원금 운용 지침에 꼼꼼하게 기재해서 별도 발송드릴 예정이니까요.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정징후 모니터링 패턴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처리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기타 회계연도 준수 원칙도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안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시고 집행 반납, 집행 잔액, 그리고 발생이자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취소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업 운영 단체가 교부 결정 내용대로 사업 수행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현장 방문 또는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서 사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교부한 후에 사업 포기로 지원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한 경우도 나머지 지원금에 대해서 발생 이자와 함께 반납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원금 집행 방법은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카드 사용하실 때 집행 방법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고 계좌이체도 사업자와의 거래 그리고 개인과의 거래에 관한 내용도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이 좀 자세히 있어서 해당되실 때 필요하실 때 열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원금 집행 방법에 원천세 납부 그리고 예술인 고용보험 납부도 이렇게 저희가 집행 방법을 꼼꼼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지원금 집행 방법, 원천세 납부, 그리고 예술인 고용보험 납부도 이렇게 저희가 집행 방법을 꼼꼼하게 잘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저희 쪽으로나 아니면 세무서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천세 납부는 저희가 지원금 지침에 자세하게 들어있고요. 예술인 고용보험의 보험료 산정하는 기준도 별도로 저희가 안내를 해놓았습니다. 사업주의 의무로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장 신고는 보험관계 성립 신고 계약이 되시면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한 번에 한해서 사업장 신고를 해주시고요. 그 후에 실제 용역이라고 하면 실제 출연이나 여러 가지 안무 참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용역이 진행되면 그 다음 달 15일까지 월별로 예술인 피보험 자격을 등록을 해주시고 용역이 완료되면 상실 신고도 함께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월별 보험료 신고를 다음 달에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해 주셔야 되시고 또 예술인 고용보험료가 연간 정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해 5월까지는 완료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처음에 신고하시고 등록하시거나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신데요. 한번 해놓으시면 향후 여러 예술인들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챙겨주십사 여러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집행 증빙 자료도 저희가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내 첨부 자료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좌이체 하실 때는 전자세금 계산서로도 하실 수 있고요. 전자계산서인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 사항으로는 수기계산서, 수기세금계산서는 절대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국세청에서 발행한 계산서,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전자로 된 부분에 대해서 첨부 증빙으로 쓰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기타 증빙, 인건비성 사례비, 그리고 납부 고지서 등 내용도 꼭 확인을 반드시 해주시고요. 지원금 전용 카드로 카드 영수증 증빙해 주셔야 되시고 간이 영수증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거래 내역서와 또는 견적서 그리고 물품 구매하신 내역이나 홍보 물품, 납품 사진 또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정산이 굉장히 어려우신데 최대한 간소화하려고 하지만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고 또 향후 여러 사업의 감사나 여러 과정에 대한 그런 관리 시에 잘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체크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정산에 굉장히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으로 결제하실 때 개인 포인트는 절대 적립이 불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간혹 마일리지나 여러 포인트 적립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게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포인트 적립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굉장히 번거롭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보조금으로 결제하실 때는 반드시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부 지출 증빙 서류 예시는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봐 주시고요. 이체 결과 확인증, 세금 계산서, 통장 사본, 견적서, 증빙 사진,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이것은
해당 거래한 업체의 해당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입니다. 그리고 사례비 같은 경우는 계약서상 지급받는 자와 예금 준용이 동일해야 합니다. 내역서는 저희가 별도 서식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 넣으셔서 향후에 세금 잘 공제하셔서 세후 지급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사례비 영수증도 받으셔야 되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계약서 준용해서 계약을 반드시 진행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사례비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한 경우 세무서나 홈택스, 위택스에서 관련 서류 받아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요 납부 고지서와 납부 확인서 발급받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대관료 납부를 계좌이체 하셨을 때 공문과 여러 지로 영수증, 사용 허가서 등을 넣어서 주시면 되시고, 카드 결제 하셨을 때 카드 영수증과 증빙사진, 그리고 견적서나 거래 명세표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정산 실적 보고 절차인데요. 정산 실적 제출하시고 여러 가지 보완 서류 후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신 후 잔액 반납이 완료되어야 모든 과정이 완료된다는 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제출 자료도 마찬가지로 정산보고서 올리시고 성과보고서 서식에 있는 내용 첨부하셔서 제출하시고요. 통장 사본 그리고 성과물에 대해서도 각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산 실적보고 기한 미준수 관련 조치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이 아니고 최초 제출일을 기준으로 저희가 안내를 드립니다. 30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불이익이 없고요. 후에 이제 30일이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평가 감점들이 조금씩 부득이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예술지원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숙지하셔서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 반납이 완료되어야 정산 확정이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원금 운용의 유의사항으로는 불가피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 포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사업 전에 충남문화관광재단을 통해서 반드시 포기를 하셔야 되시고요. 선정한 사업자가 자치 사정으로 사업을 중단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차기연도 지원 사업에 신청하실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산서 미제출, 정산 내용이 부실한 예술인과 예술단체는 차기연도 공모 신청 불이익이 발생하고요. 또 정산 서류 일체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될 예정으로 외부 감사 기획 기간 등 정보 공개 청구 요청이 있으면 공개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문학 분야의 경우 저희가 현장평가 모니터링을 사업평가 결과물로 대체합니다. 저희 재단과 현장평가 모니터링이 추후 확정이 될 텐데 발간물에 대해서 각 한 부씩 총 2부를 각각의 우편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이 경우 부득이하게 우편료는 자부담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부정징후 모니터링 패턴 등이 나와 있는데요. 가족 간 선정, 가족 간 거래, 보조사업자 대표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의 인건비를 지급을 하거나 보조사업자 대표자 또는 그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거래를 하면 이제 제한이 될 수 있으니까요.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 여러 카드 구매 후 취소 그리고 복수사업 수행, 의심 집행들이 부정징후 모니터링 패턴에 보조금에 대해서 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내용이니까요. 꼭 준용해 주시기 바라고, 의심 집행권, 그리고 의심 계약, 그리고 허위 인력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부 사항은 자료집 책자 확인 부탁드리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혹여나 불이익이 발생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다시 한번 고지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꼭 알아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및 신고 절차입니다. 선정단체 대표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 또는 선정자 본인이 본인 창작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본인이 본인에게 원천징수를 할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 없이 사례비를 지급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이행이 필수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신고하실 수 있고요. 국번 없이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이 지연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 본인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납부 기간을 챙겨서 불이익이 없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소득 신고하실 때 소득지급처 사업자 정보를 저희 충남문화관광재단으로 작성하지 않으시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자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남문화관광재단이 아닌 참여하신 사업단체명 등으로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안내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에는 일반 신고서 작성을 누르시면 화면과 같은 페이지가 나타나는데요. 이때 정기 신고 작성을 클릭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산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화면과 같은 사업 참여 확인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이행 서약서를 필히 작성하셔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천징수 신고 방법 안내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 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미리 징수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관할 세무서 및 시군 구청에 납부하시고 지출 영수증은 정산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 및 납부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지원금으로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간 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 이행 세부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세율에 대해서 좀 헷갈리실 텐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본업일 경우 그리고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업소득의 원천세율은 3.3%입니다. 기타 소득은 본업이 아닌 일회성 지급일 경우에 해당되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수입을 말합니다. 기타 소득의 원천세율은 8.8%입니다. 다음으로 원천징수 신고 절차 안내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신고하시는 방법과 인터넷에서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서 신고 방법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세무서 신고 시에는 1:1 상담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세신고 시 또한 국세신고 시 지방세 신고까지 함께 처리가 돼서 신고 과정에서 원활하게 신고하실 수 있으시고요. 단점은 이제 직접 방문하셔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으실 수 있고 신고 후 납부는 직접 은행 창구에 가셔서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신고 납부 안내입니다. 신고에서 납부까지 한꺼번에 집에서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따로 신고 및 납부하셔야 됩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이라면 처음 하실 때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납부 시 유의사항 안내 드리겠습니다. 신고자와 납부 계좌가 일치하여야 됩니다. 신고 계좌와 납부 계좌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납부서를 출력하셔서 은행 창구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직접 납부하셔야 되고요. 계좌 이체 시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어서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염두하고 집행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매달 진행하셔야 되는 원천징수 외에 1년 동안 지급하신 인건비에 대해서 신고하는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가 있습니다. 기타 소득을 지급한 단체 혹은 개인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1년간 지급한 기타 소득 내역을 집계한 기타 소득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셔야 되고요. 지급 명세서를 법에서 정한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지불하시게 됩니다. 이는 저희 재단에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단체 혹은 개인에서 챙기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한번 안내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소득 지급 내역 사전 정리 사항 안내 드리겠습니다. 신고를 할 때 개인 인적 사항을 기입하지는 않지만 다음해 1, 2월에 진행하는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시 수령자의 인적 사항이 필요하므로 아래 예시와 같이 양식을 만들어 놓고 틈틈이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건수와 총액만 신고하므로 기록할 때는 건별로만 기입했다가 마지막 신고하실 때 개인별로 건수와 총액을 계산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셔서 기타 소득 지급 내역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꼭 알아야 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는 첫 번째로 예술인, 두 번째로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 체결자, 세 번째로는 제3자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또 적용 제외 대상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65세 이후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그리고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의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단기 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 건별로 모두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예술인 피보험자 자격 구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인 피보험자 자격은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일반 예술인 그리고 단기 예술인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일반 예술인은 계약 기간 1개월 이상, 단기 예술인은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으로 구분이 됩니다. 피보험자 자격 신고로는 일반 예술인은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사유 발생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 주시면 되고요. 단기 예술인은 노무 제공일자와 노무 제공에 따른 보수 총액을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준 경비율 제외하시고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하시면 됩니다. 예술 지원 사업 지원금으로 고용보험료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료 산출 기준은 파란색 표 안에 있는 산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하늘색 표 안에 있는 산출표를 참고하셔서 보험료를 산출하신 다음에 2분의 1 한 금액을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분담하는 시스템입니다. 단기 예술인은 별도 정산 절차 없이 매월 노무로 제공한 날짜에 따른 월 소득 합계액만 신고하면 신고된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산정 부과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보이시는 문의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해당 문의처에 연락이 어려우시거나 연락을 하시고도 내용이 어려우시면 저희 재단 쪽으로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평가 모니터링 및 환류 계획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공공자금의 집행 적절성, 그리고 예술지원 성과의 달성 여부, 그리고 전문예술단체 육성을 위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구성으로는 현장평가와 행정평가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이제 평가의 주체는 외부 평가단 전문가와 그리고 충남문화관광재단이 됩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사업의 질, 그리고 사업 운영, 사업의 성과, 그리고 행정평가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는 사업 규모의 적절성, 예산 사용의 합리성, 그리고 후원 표시, 행정처리 기한 준수 여부 등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 시기는 사업 기간 중간에 이루어지고요. 행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충남문화관광재단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요. 평가 항목으로는 사업 규모의 적절성, 예산 사용의 합리성, 그 다음에는 후원 표시, 행정처리 기한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 시기는 정산과 성과보고서 접수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으로는 전수평가 또는 표본평가로 진행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저희가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환류를 진행을 합니다. 차기 연도 재단 문화예술 지원 사업 심사에 반영이 되는데요. 평가 결과 환류를 위해서 공모 선정 심사 시 환류 점수가 20%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평가 점수로는 전문가 서류 심사가 80%, 전년도 평가 모니터링 환류 20% 이렇게 해서 최종 점수가 나옵니다. 다만 저희가 종합평가 점수 90% 이상은 차기년도 연속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요. 종합평가 점수 69점 이하는 차기년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모니터링 추진 상황은 저희 사업 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 직원들이 직접 모니터링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평가 모니터링 지표로는 첫 번째 계획, 두 번째 집행, 세 번째 성과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계획으로서는 사업 계획과 예산 집행 계획, 집행에서는 전문성, 그 다음에 사업 운영 및 진행, 그리고 관객 서비스,
그리고 지역 특성 반영도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과로서는 사업 목적 달성도, 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어서 후원 명칭, 충남 문화 포털, 저작권 상담 안내, 예술인 복지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을 진행하면서 후원 명칭은 필수 사항인데요. 저희 지원 사업이 공공재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각종 홍보물이나 인쇄물 제작할 때 반드시 주체 주관 후원 명칭을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누락될 경우에는 행정평가에서 감점 조치되니까 유의하셔서 후원 명칭을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원 로고는 아래처럼 충청남도, 충남문화관광재단 2개 기관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2개 로고 말고도 후원 명칭이나 문구 삽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4개의 예시 문구가 있는데요. 이 내용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로고 같은 경우에는 충남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놓았으니까요. 거기에서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충남문화포털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2024년 선정되신 단체와 개인 예술인 분들은 모두 이제 충남문화포털의 예술인 등록 그리고 예술단체 등록이 필수입니다. 저희 예술인 홍보와 관련된 포털이기 때문에 등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등록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문화예술 행사에 대해서도 이제 모든 걸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포털에 홍보물이 게시되기 때문에 지역 말고도 지역 외의 분들이 행사나 공연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단체 홍보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충남문화포털 링크에 접속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 문화행사 등록을 클릭하신 다음에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홍보 포스터나 공연 이미지를 첨부해 주시고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저희 쪽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관리자가 살펴보고 등록 개시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작권 상담 안내 드리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이렇게 사업을 수행을 하는데요. 저작권 관련해서 어려우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저작권 상담센터를 이용해서 저작권 상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예술인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술인 복지팀에서는 지역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법률 및 심리상담 연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거주 예술인이라면 법률, 노무, 세무, 회계 전문가와 1:1 상담, 심리 검사를 포함한 심리 상담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은 동일 신청인 기준 1인 최대 2회까지 지원하며 예술 활동 중 발생하는 저작권, 계약, 임금 체불 문제 등의 법률 노무 부분과 예술단체 운영 시 필요한 세무, 회계 부분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심리 상담의 경우 동일 신청인 기준 1인 최대 8회까지 지원하며 예술활동 중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 우울, 불안, 강박 등 심리 건강과 예방 및 위기 개입 차원의 상담까지 이루어집니다. 충남 지역 어디서든 예술인이 직접 센터 방문이 용이하도록 권역별로 상담센터가 지정되어 있으니 상담센터 명단을 확인해 주세요.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충남예술인 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상시 접수 가능하며 충남도 거주 증빙 서류와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 활동 내용 등의 예술인 증빙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 및 충남예술인 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예술인 복지팀에서는 예술인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예술인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찾아오는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선 찾아오는 복지 서비스의 경우 충청남도 거주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활동 증명, 창작지원금, 공모 신청,
복지 서비스 등 예술인 복지 전 분야에 대해 대면,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률, 심리 등 전문 분야 상담 요청 시 컨설팅 연계 가능하니까요. 저희 재단 인근에 계시거나 상담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술인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는 충청남도 예술인 단체의 요청에 따라 집중 대면 상담을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상담은 예술인 복지에 대한 이야기와 사업 안내, 예술활동 증명 신청 안내,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안내, 이외 각종 일자리, 공모사업 등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신청은 저희 충남예술인 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상시적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재단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협력단체로 지정되어 신진예술인 예술활동 증명 행정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심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혹시 내용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041-630-2935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충남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팀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각각 사업별로 담당하는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모니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별 모니터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지원 업무 근무 집중도와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서 9시부터 11시까지 집중 근무 시간제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시간 외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스템 모니터입니다. 저희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은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엔카스이고요. 그 모니터는 1577-8751번으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술인 고용보험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가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공간 안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남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아르코 공연연수센터 서천이 있고요. 저희가 예술인의 창작 지원을 위해서 이제 공간을 대여하는 곳입니다. 이제 저희 도민 누구나 공간을 사용해서 연습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르코 공간 대여 관련해서는 충남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4년 충남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사업 사업운영과 지원금 운용지침 설명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